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인 거죠. 그죠? 두 번째 질문인 거는 그러면 P1이라고 고정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P2로 올라가느냐? 고정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일 수 있겠어요. 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상황을 이제 이렇게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일종의 모형이죠. 모형. 모형은 아주 간단한 아, 이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잡한 것을 다 제하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제 제시한 건데 우리가 모형에서 생각한 어떤 상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단기라는 거죠. 단기.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상황의 변화. 그죠? 상황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사건. 특히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부정적인 사건이에요. 어디에? 아, 공급에. 그죠?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갑자기 어떤 요인, 이제 외부에, 그죠? 외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건데, 예를 들면 월, 원재료, 그죠? 또는 원료, 이렇게 부르는, 원재료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죠?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런 사건도 하루아침에 그냥 1, 2분 사이에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 이런 거는 어떤, 그래도 아무리 뭐 상상을 한다 하더라도, 며칠 또는 뭐 한두 달 이런 식의 어떤 시간에 걸쳐서, 이제 어떤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이제 어떤 단순한 어떤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냥 급작스럽게 나타난 것처럼 이제 뭐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가격이 이제 상승한다고 하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그죠? 이제 가격이 P1일 때 적당한 양을 생산해서 팔았죠. 그죠? 그러니까 생산을 했어요. 적당한 생산량이 이제 예를 들면 Y1만큼을 이제 생산한 거죠. 그만큼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 활동을 유지할 만큼의 어떤 합리적인 이윤을 이제 받았겠죠. 그죠? 경제적 이윤을 이제 어, 취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생산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P1에서 Y1만큼은 이제 생산해서 적당한 이윤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죠? 이런 원료 가격, 원재료 가격이 막 상승하게 되면 그 이윤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윤이 점점 감소하겠네요.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여러 생산자가 있으면 그 중에 버틸 수 있는 생산자들은 남겠죠. 생산 활동 계속 할 거예요. 그러나 버틸 수 없는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이제 사라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산이 위축된다. 생산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P1 수준이라면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 소비자, 뭐 가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P1 수준에서 그죠?
Y한 만큼의 재화 서비스를 구매를 해서 썼어요. 그런데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공급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P1이라는 수준에서 그 가게가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그죠? 와이어한 만큼 사고 싶은데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보다 작은 것만큼 밖에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Y1보다 작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Y2라고 할까요? 요만큼을 사고 싶었는데 이 P1 수준에서, 그러나 실제로 살 수 있는 양은 Y2밖에 안 된다 하는 거죠. 양의 작아드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P1 수준에서 100개를 사고 싶었는데 80개밖에 못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이라는 차이가 생기죠. 이 20의 차이는 뭡니까? 가게가 더 사고 싶지만 사지 못한, 그죠? 아쉬움이 남는 물량이에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초과 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시장에 제공되는 양은 80밖에 안 되는데 100을 사고 싶다. 그럼 20이 부족한 거죠. 부족이에요. 바로 이런 어떤 재화의 부족 혹은 초과 수요의 존재는 뭘 말하냐 하면 물가,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압력이 되는 거죠. 압력이. 처음에는 뭐 압력이 잘 안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부정적인 사건이 뚜렷해지고 그것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드는 게 빤히 보인다면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이 가속화돼서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죠? 상승하겠죠.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P1 수준에 있어요. A라는 점. 그죠? 그런데 부정적인 충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그죠? 생산자가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생산을 줄일 겁니다. 요만큼으로. 그죠? 자, 이 그래프를 볼게요. 당초에는 기업이 요만큼을 생산했어요. 그런데 요만큼 생산하지 못합니다. 요만큼 줄어들었어요. 그죠?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은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소비자는 P1 수준에서 이만큼을 사고 싶어요. 그죠? 구매하고 싶어요. 그러나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요만큼밖에. 요거는 뭐죠? 부족분이에요. 부족분. 부족. 초과 수요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 시중에 공급되는 상품의 부족 상태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부족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물건값을 더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건값을 더 줄 테니 생산을 해다오. 그죠? 그런 방법인 거죠. 그러면 물건값이 조금씩 오르면 기업들은 상승한 가격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그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공급을 계속 하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서서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시오는 AS 커브가 위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일어날 현상인지는 모릅니다.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사이에 물가가 10% 20%씩 뛴다 그러면 그죠? 그게 인스턴테이니어스는 아니지만 상당히 빠르게, 그죠? 물가가 상승하는 거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그림이. 우리는 단지 A와 B를 비교할 뿐이죠. 최종 결과를 비교하는 것 뿐이에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태적 분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 정학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 단초의 균형과 최종 균형, 그죠?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추가로 또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마칠게요.